1991년에 설립된 블리자드는 디아블로를 시작으로 스타크래프트, 와우, 오버워치까지 수많은 대작 게임들을 개발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게이머들과 오랫동안 함께해온 블리자드에서 일어난 감동적이고 슬픈 사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디아블로와 와우로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던 블리자드에서 신작 오버워치에 대한 소식이 공개되었고 5월 24일 출시 날짜가 확정되면서 전세계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오랫동안 블리자드의 신작을 기다리고 있었던 팬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며 어서 빨리 게임이 출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중국 광저우 대학교를 다니던 오흥유라는 학생도 블리자드를 사랑하는 한 명의 팬이었고 오버워치의 출시 소식을 누구보다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23일 출시 바로 하루 전날 홍유 학생이 도둑이 친구 오토바이를 훔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평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던 그였기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둑을 추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흥유 학생이 도둑을 잡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끈질기 추격 끝에 두 대의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고 그 자리에 같이 쓰러져 있던 도둑은 체포할 수 있었지만 오흥유 학생은 크게 다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중국은 남을 도와주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건 사고들이 자주 발생했던 시기라 중국인들은 대부분 남을 돕는 것을 기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유 학생의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이 알려지자 남을 돕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홍유 학생의 용기 있는 행동을 이야기하며 안타까운 사고로 영웅을 잃었다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9일 후 중국에서 오버워치를 서비스하는 네지지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 우홍유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게 됩니다. 메시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게임을 좋아했던 우홍유 학생이 오버워치가 무척 기대된다며 친구들과 평소처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럭스 에디션은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고 일반판을 샀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메시지는 멈춰 있었는데요. 오흥유 학생의 마지막 소식을 듣고 애도를 하며 슬퍼하는 친구들의 메시지가 무척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메시지를 보게 된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메시지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둑을 잡은 영웅치고는 너무나도 평범하게 보였고 그토록 기다렸던 오버워치를 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홍유가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접한 블리자드가 홍유의 영웅적인 행동을 추모하기 위한 장소를 제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중국을 컨셉으로 제작된 리장타워 간제탄 맵에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리기 위한 이스터에그 하나를 심어놨다고 했습니다. 블리자드가 말한 그 장소를 가보면 맵 한쪽에 3개의 우주복이 놓여져 있는 공간을 볼 수 있는데 가운데 있는 우주복에 홍유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오버워치의 힐러 캐릭터 메르시의 대사인 영웅은 죽지 않아요 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스터에그를 보게 된 게이머들은 메르시가 부활 스킬을 사용할 때 이야기하는 멘트를 통해 홍유를 다시 살리고 싶은 블리자드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며 오버워치 맵에 이런 추모 장소를 만들어준 블리자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블리자드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회사로 개발자들에 대한 대우도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돈독한 만큼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동료를 잃게 되면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게임 속에서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추모를 위한 이스터에그를 넣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와우와 스타크래프트2에서도 이런 숨겨진 추모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 블리자드에 입사한 마이클 코이터는 19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블리자드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는 쌍둥이 형 르네 코이터와 함께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게 되었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개발에 참여했었는데요. 쌍둥이 디자이너로 직원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게임을 정말 사랑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완만했기 때문에 블리자드 안에서는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04년 3월 18일 블리자드 직원들은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마이클 코이터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함께 블리자드를 다녔던 쌍둥이 형 르네 코이터는 큰 충격에 휩싸였고 직원들은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세상을 떠난 마이클 코이터는 와우의 불모의 땅을 직접 디자인했었는데 이곳에 죽은 영웅을 기리는 곳이라는 장소를 새롭게 만들고 마이클 코이터의 죽음을 추모했는데요. 그 장소를 직접 가보면 높은 언덕에 코이터라는 영혼의 치유사가 공중에 떠있고 안쪽으로 그가 생전에 좋아했었던 오크 캐릭터와 MK 이니셜이 박혀있는 무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덤에 대한 디자인은 형인 르네 코이터가 직접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추모 장소를 제작했던 개발자들은 코이터가 이 언덕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만든 월드를 보고 평온을 되찾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2에서도 마이클 코이터의 추모를 위한 이스터에그가 등장했습니다. 저그와 최후의 결전을 앞뒀을 때 나오는 동영상에서 짐 레이너가 전사한 해병대원에게 M 코이터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군번줄을 회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쌍둥이 동생의 죽음은 블리자드에서 큰 사건이었는데 그의 죽음을 잊지 않기 위해 추모를 위한 내용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버워치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6년 8월 19일 오버워치 단편 애니메이션 마지막 바스티온이 공개되었는데요. 영상의 끝에 이베인 나브로를 추모하며 라는 문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앞에 본 애니메이션과 상관없는 추모의 글을 보게 된 팬들은 어리둥절했는데요. 영상의 끝에 추모의 글을 올린 이유는 2015년 7월부터 시네마틱 애니메이터로 함께 일했던 동료가 오토바이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가 초기에도 참여했던 영상에 그를 기리기 위한 추모 메시지를 추가했던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팬들은 그제서야 마지막 추모에 대한 의미를 이해했고 블리자드의 직원에 대한 사랑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직원을 아끼는 마음 덕분에 그 당시 수많은 대작 게임들을 만들 수 있었다며 개발자들의 마인드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나 와우처럼 팬층이 두터운 게임들을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감동적인 사연들이 특히 많았었는데요. 와우에서 게이머들의 가슴을 울리는 대형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됩니다. 2020년 7월 PVP 네임드 도정 유저로 이름을 알렸던 렉풀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던 바이런 번스타인이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와우에서 도적이란 직업의 플레이 방향을 제시했고 PVP로 정점을 찍었던 인물이었는데요. 2010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메이저리그 토너먼트를 제패하는 등 6년 연속 챔피언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위치 초창기 시절부터 와우로 방송을 시작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요. 93만 명이라는 엄청난 팔로우를 보유하면서 대형 스트리머로 성장했고 이후 꾸준한 활동을 보이면서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도 가슴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6살 때 친형이 자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형의 죽음을 지켜본 그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었고 자신도 우울증에 걸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생활이 외부로 알려지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번스타인을 좋아했던 팬들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사생활에 대한 폭로까지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며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맨정신으로 버틸 수 없었던 번스타인은 우울증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하버드 출신 정신과 박사와 함께 트위치 방송으로 실시간 상담 치료를 받는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우울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지만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악플러들은 그를 더욱더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 중 자신을 욕하는 시청자들을 보며 멘탈이 부서져 버렸고 눈물을 보인 경우도 있었는데요. So you shouldn't tell me that stuff, right? Because I feel like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m serious. Like, I want you to know that I'm really affected. So look at me, okay? Like, maybe you guys will stop. 이렇게 방송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지만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였기에 대부분의 팬들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며 그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2일 렉풀의 전 여자친구 SNS를 통해 바이런 번스타인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사망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31살. 함께 게임을 했던 스트리머들은 사망 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고 그의 죽음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우울증으로 힘들었지만 현실과 부딪히며 싸워왔기 때문에 번스타인의 죽음을 더욱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사인은 자살. 그 당시 방송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우울증이라는 존재가 그를 절벽 끝에 서게 했고 번스타인은 살기 위해 팬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손을 내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악성 댓글이라는 거대한 벽이 그의 소리를 막고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그를 밀쳐내면서 그가 잡고 있던 마지막 끈을 놓치게 만들었는데요. 마지막 방송을 지켜봤던 팬들은 이제서야 그때 그가 했던 말들이 죽음을 암시했던 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욱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That I need to die to get to the next part. There's another game. Should I risk it and find out? No? What if it's like Inception? If I you guys get lonely, you should talk to each other maybe and find some friends to play games with if any of you play games. I feel like people are always too scared to meet new people, try to meet others. Anyway. Goodbye, everybody. Like, yeah, I mean each other, yeah, in chat. Because you probably have, there's probably a lot of like-minded people in the chat at this moment, you know? Have a good night. See you guys tomorrow or the next day. 그렇게 와우의 전설이었던 렉풀이 죽었다는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가 즐겨했던 와우에도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 뭉클한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되는데요. 성당을 시작으로 그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장소까지 수많은 게이머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누군가가 모이자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전설적인 인물의 죽음을 추모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트위치도 번스타인의 추모에 동참했고 시작부터 함께 성장해왔던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이전 영상들을 재방송으로 틀어주는 방식으로 그를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트위치를 들어가면 게임을 하면서 웃고 있는 번스타인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가 즐겁게 방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없는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